다만 이제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별로 겹치지 않게 자기 주장들을 해주셨는데 딱 하나 조금 그래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수사사법관이라는 명칭은 달리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래도 하나라도 공통점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아주 잘 집어냈어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론 측 반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측에 세 분씩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왜냐하면 찬성 측 우리 최우진 교수님의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고 또 우리 황문구 교수님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그 반대 측의 황문구 교수님의 기조 발언에 대한 그러면 찬성 측의 입장 누가 한 분이 한 5분 정도 먼저 네 김민아 우리 평론가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마이크가 김민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 논의는 민주당에서 진행하는 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정부안에 대해서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이런 분들의 이제 주장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심사숙고해야 되지만 이 여당의 측면에서 이제 이 논의를 진행해갈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당은 국가 운영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정치 세력이고 그러한 점을 비추어 보면은 책임 있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 자라보고 놀란 것은 수뚜껑 보고 놀란다 이런 식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이게 무책임한 논의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그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 수사사법관이라고 하는 요 직책에 관한 이제 요 이원화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요 정부 입법 예고안에 대한 반대 측의 주장의 요 논리적인 구조를 보면은 첫째 수사사법관이 사실상 제2의 검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제2의 검사가 되는데 공소청이 이 제2의 검사를 사실상 지휘 통제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사기소 분리가 아니다. 이 논리 구조거든요. 근데 이 대전제가 되는 수사사법관이 이제 검사인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러한 논거 중에 하나가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름이 이상하다, 수상하다 이게 있어요. 왜 사법관이 들어가느냐.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름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말씀드리고 제가 예를 들면 이름을 정청래로 개명을 하면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당원들이 선택해줘야 되고 그것에 대한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 그래야 제가 당대표가 되는 것인데 물론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하면 제가 정청래로 개명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하면 개명을 안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이다. 수사사법관이라는 이 직책은 신설한다고 요 안에 의거하여 보면 검사가 가졌던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영장 청구권도 법원에 청구할 수 없는 것이고 기소권도 갖지 않고 검사만큼의 신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파면과 해임 및 징계를 통해서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요거는 이제 다른 측면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이 수사사법관이 왜 필요하냐? 법률 전문가의 필요성 때문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가령 법률 전문가라고 하는 직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사를 하면서 수사 실무에서 여러 측면에서 필요한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뭐 그것은 이제 요 정부 입법 예고안 반대 측에서도 충분한 필요성을 알고 계실 텐데 외국의 경우에도 외국 수사기관의 경우에도 법률 전문가를 따로 두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대범죄를 수사한다고 하는 특성을 갖다 보면 중대범죄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부패나 그다음에 아까 뭐 말씀하신 여러 범죄 영역들 중에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런 건 특히 이제 법률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해야 되는 범주 내에는 당연히 이제 법률 지식이 필요한 전문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이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 중에 수사를 해본 직역은 어느 직역이냐? 변호사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검사일 수밖에 없고 이 검사들을 초창기에 많이 유입시키기 위한 어떤 그러한 이제 고육지책이다라고 하는 정부 입법 예고안의 설명 요거는 하늘에서 떨어진 내용도 아닙니다. 민주당에 있는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시는 이 의원분들도 중수청을 애초에 왜 설치해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중수청 설치의 정당성을 강변하기 위해서 이 수사 인력을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옮겨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정부 입법 예고안이 나왔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수사관이 중수청장도 못하고 수사사법관이 되는 데 있어 굉장히 등용문이 좁다 이런 이제 비판을 같이 해주셨습니다만은 논리적으로 보면은 이 전문 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법률가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왜냐하면 전직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조건들이 지금 이 입법 예고안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 중에는 법률가인 경우도 있지만
15년 이상의 수사 등의 경험과 플러스 시험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요걸 통해서도 전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이게 쉽냐 어렵냐의 논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요 전문사관이 반드시 수사사법관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일종의 뭐 신분제다라고 하는 비판은 제가 볼 때는 다소 이제 근거가 박약하다고 보고 이러한 논리에서 중수청장도 전문수사관이 될 수 있는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강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소청 검사가 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보안수사권 얘기는 그걸 이제 따로 떼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가령 공소청 검사가 이 교체 임용권을 가지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을 입건 요청하고 연결해서 그리고 수사 통보하고 입건 요청하고 연결해서 볼 경우에는 과거에 수사지휘가 부활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논리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령 이제 추미애 의원님이 보안 수사 요구권에 대해서 야 이것은 보안 수사 요구도 지금은 사치다. 보안 수사 요청으로 해야 되겠다. 한 급 낮춰야 되겠다. 최근에 언론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 걸 이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면 이제 저처럼 이제 평소에 뉴스를 통해서 이제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구보다는 요청이 하위의 어떤 요구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입건 요청이라는 것의 이 요청이라는 요 단어는 이 수사 지휘하고 비교를 한다면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실제로 입건 요청을 할 경우에 이것이 기속력이 없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고 보이고 그리고 교체 임용권의 경우에는 이 수사 중지권, 교체 임용권 이런 것은 이 수사기관인 중수청에서 이제 예를 들면 인권 침해를 하였다거나 강압수사에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건재할 수 있는 조항인데 그런데 만약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 공소청 검사가 임의적으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체 요구를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것은 위법이죠. 직권남용 혐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공소청 검사가 이러한 죄를 저질렀을 때 누가 수사하는 것이냐? 지금 현행은 아니고 입법예고안 정부 입법예고안에 보면은 중수청 이 수사관이 중수청의 수사 인력이 공소청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호간에 견제가 가능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것처럼 수사 지휘의 부활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 아니냐.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요 관련 논의들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수사사법관이 검사의 부활이다로 지금 논의가 다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논거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마지막으로 요 범죄의 요 영역이 너무 크다라는 부분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령 한동훈 장관 시절에 부패 경제 등이라고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패 경제 등을 활용해 갖고 이제 시행령 통해 가지고 수사 범위를 늘리지 않았느냐 이 반론이 있는데 그때 잘 생각해 보면은 부패와 경제에 해당하는 요 카테고리에다가 다른 범죄를 집어넣어 가지고 늘린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린다면 뭐냐면 지금 이렇게 뭐 9대 범죄다 8대 범죄다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9대 범죄 자체는 8대 범죄에 규정한 것에 플러스 사이버 범죄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8대 범죄의 기원은 어디냐? 사실 그것도 민주당의 우리 민영배 의원이 지난 6월 달에 제시했던 검찰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을 그때 뭐 김용민 의원 그다음에 민영배 의원 등등이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 발의안의 중수법 설치법에 8대 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사이버 범죄가 들어간 것에 불구하고 이 사이버 범죄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쿠팡 사태라든가 KT라든가 정보 유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감안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래도 이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문제다라고 할 경우에는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이 검사의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이제 문제였던 것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은 검사의 권한을 갖는 수사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우려는 이건 다른 결에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드리면서 좀 이 반론은 1차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민하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반대측에서 네, 제가 네, 알겠습니다. 예, 김필성 변호사입니다. 이게 뭐 내용이 쟁점이 워낙 많아서요. 지금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따라가면서 순서대로 해서 좀 의견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논의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뭐 일단 문제의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적 남용의 본질은 수사 개시에 있다라는 주장이 최근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정권만 하더라도 수사기소 분리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 요소는 수사 종결권이라고 했었어요. 지금 수사 개시를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나온 게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개시할 수 없으면 검찰적의 남용이 그러면 방지되는가라는 주장은 사실 최근에 등장한 주장이에요.
저는 이걸로 불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전제가 들어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고요. 전체적인 논의의 가장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검찰은 우월한 기관이고 그리고 여전히 검찰은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전제다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러 장치들이 있는데요. 특히 중수청에 대한 장치들이 있는데 경찰서에 대한 외부 통제 기관이 필요하고 그 외부 통제 기관의 역할은 검찰이 해야 된다라는 전제가 좀 다 들어 있어요. 근데 지금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되는 건 이 종전에 있었던 항고재헌고라는 자체적인 장체적인 그런 검증 기구만 존재를 하고요. 사실 뭐 재정시청이나 아니면 검찰이 만약 보안수사권을 준다면 보안수사까지 포함하는 검찰의 권한에 대해서 외부 통제 어떻게 외부적으로 제 실질적 통제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없고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경찰이 수사나 경찰의 권한과 검찰이 만약 수사를 한다면 보안수사라도 수사의 권한 수사와 그 권한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공수처법은 현재 이대로 가면은 기존과 동일한 규정으로 갈 겁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수사 기소 분리 원칙이 비가역적으로 관철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같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윤석열 같은 검찰 주의자가 다시 정권을 잡는다면 만약 가역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면 되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실제로 윤석열이 문재인 정권의 검찰 개혁을 되돌리는 역할을 했었고요. 그래서 비가역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런 측면에서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제 절차적 지배와 공소청이 중수청에 대한 절차적 지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절차적 지배를 한다는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개시되면 통보를 하고요. 그리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정보 교환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직무집행에 관련해서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해당 사건의 수사 중지를 명하고 임명권자에게 교체 임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명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교체 임명을 하도록 의무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실은 수사 도중에 검사가 개입해서 야, 너 수사하지 마. 그리고 수사관 바꿔라고 하는 건 사실 아주 강력한 권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지금 금방 검찰이 그러면 똑같은 식으로 외부 통제가 필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가 자기의 예를 들어 보안수사를 좀 보안수사를 한다든지 또는 공소제기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것이 경찰이 보기에 또는 중수청이 보기에 부적절해 보여요. 그러면 중수청장을 통해서 검사 교체했어요라고 하면 교체할 수 있을까요? 그런 규정을 넣는 것을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둘이 지금 서로 상호하는 거나 동등한 견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게 들어간다는 게. 이런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이후에는 이제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검찰에게 있다라는 주장은 사실 검찰개혁이 처음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할 때부터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경찰에는 그런 역량이 없다라는 그런 전제가 지금 계속 관철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사를 찾았어요. 제가 찾아보니 제 기억이 맞는지 기사를 확인하기 중요한 자리라서 제가 이제 한경 2022년 5월 1일자 기사를 찾았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검찰 1년 6개월 시한부 수사권만 남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마 여기 다 국회의원들 계시니까 다 기억하시겠지만 애초에 문재인 정권에서도 수사기소 분리를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특수한 범죄, 어려운 범죄는 검찰이 해야 되니까 검찰이 더 잘하니까 경찰이 수사 역량이 올라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검찰에게 특수수사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었고요. 그 주장이 먹혔기 때문에 일부 범죄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1년 6개월이가 나온 게 제가 이게 민주당 쪽에서 얘기한 것 같은데 1년 6개월 정도 인정을 해주고 그 후에는 다시 법을 바꿔서 완전히 이거를 뺐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걸 분리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됐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검찰의 역량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동안 1년 6개월 이상 되는 훨씬 몇 년의 기간 동안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하고 역량이 안 올라갔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이게
기본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수사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경찰은 검찰보다 수사 역량이 떨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도 검찰 우월적 사고가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좀 더 강론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사권, 이제 중수권의 수사청 수사권 확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짧게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기 일단 아니 저기 뭡니까 저 중수청법 4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의 광고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라고 해서 아까 말씀하신 이 규정대로라면 수사기소 분리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이제 8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8호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 1호부터 7호까지의 직무와 범죄 수익 관수, 국제사법공조 등 법령에 따른 검사의 직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국제사법공조법을 보면요, 수사에 관련한 권한들이 전부 검사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법을 사실은 개정한다는 전제로 이게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구석구석에 실제로 검사가 실제로 직접 수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들이 들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게 지금 의도적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법령에 대한 내용들이 박혀 있는 상태에서 8호를 유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8호도 그렇고 9호는 법령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란 말이 있는데, 법령은 시행령도 포함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이 규정만으로도 검사에게 수사권을 사실상 인정하는 시행령 정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논의 과정에서 언급을 했는, 법령이라 하지 않고 적어도 그럼 법률로 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지금 추진단에서 법령으로 다시 관철시켰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검찰이 수사권을 다시 가져올, 충분히 사실 시행령 정치를 통해서 가져올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지금 얘기가 길어져서 3당 구조 부분 많이 써놨는데 3당 구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고등검찰청을 없애야 된다는 주장은 매우 오래전부터 등장을 했고요. 제 기억이 맞으면 문재인 정권에서 했던 검찰개혁위원회에서부터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김 합니다. 변호사님, 그 내용은 이미 이제 기조 발제를 하실 때 해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반론 위주로 좀 하고 있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좀 예. 어쨌든 참고 제한고는 검찰의 자체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사실 3단 구조의 문제점이 뭐냐면, 검찰이 한 번 정도는 하도록 하고 그 이후 절차는 재정시청이나 아니면 다른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적합하거든요. 근데 사실 3단 구조를 유지시키는 이유는 고등검찰청을 유지를 하고요. 나아가서 법원과 검찰을 동등한 관계로 설정하는 현재의 구조를 관철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제3의 기관을 통해서 통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차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3단 구조 문제는 단순히 2단, 3단으로 갈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검찰개혁에 있어서 검찰이 실질적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이건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또 우리 이제 찬성 측 기조 발제에 대한 반론을 들으셨는데, 이 반론에 대한 다시 찬성 측의 반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규 변호사입니다. 먼저 이런 귀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민주당 관계자분들과 또 정부 관계자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바로 내용으로 좀 들어갈 텐데요. 생각나는 것부터 먼저 반박을 바로 드리면, 검사가 우월하다라는 생각하는 분 여기 아마 거의 안 계실 겁니다. 윤석열로 대표되는 특수부 엘리트 검사가 국정 운영을 이렇게 무능하게 엉망진창을 했는데 누가 검사를 유능하다, 우월하다라고 보는 국민들 저는 많지 않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발제자분의 그 발제를 듣다 보니까 참 우려스러운데, 나치, 파쇼지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면서 검찰 집단을 전체적으로 이제 압도적 불신을 깔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해가지고는 국가를 경영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집권 여당으로서 단 1%의 그 억울한 범죄 피해자도 나오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이 검찰 조직에 대한 좀 인식을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통령님께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이 주제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그리고 전문적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좋은 안을 찾아보자. 그 가장 좋은 안이라는 것은 여의도나 정치권에서만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 오늘도 이 시간에 2200개의 경찰 관서에는 아마 고소고발장 가지고 찾아가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실 거고 1년에 180만 명의 범죄 피해자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편함은 없을까? 그 부분까지도 우리는 점검할 책임이 있다. 이 말씀을 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참 이 문제를 하면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사도 오진을 하면 오답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해법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검찰개혁 또 검찰 보안수사권 등등등의 용어들이 사실은 한 뭉텅이로 돼서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다른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식시장에 대해서도 주식 투자와 주가 조작은 다릅니다. 주식이라는 내용은 같지만은 아예 양태가 다르고요. 학교 폭력을 없애자고 학교 자체를 문을 닫자 이런 교각사루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기 때문에 저는 오늘 뭐 시간은 너무 짧아서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평면의 부분, 그 용어의 부분, 본질의 부분 전 세 개만 점검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평면에서는요. 이 검찰이라는 부분이 사실은 일반 분들이 접근하는 형사 사건, 그러니까 일반 민생 사건 부분이 있고요. 거기는 이제 억울한 피해자가 많이 나오는 영역입니다. 동시에 여의도 정치권 우리가 뉴스에서 매번 소비되는 부분은 특수 사건, 부패, 정치 사건입니다. 여기는 억울한 피의자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많은 피해를 본 거거든요. 기자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측면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를 하면 이 답이 나오질 않는 교착 상태에 계속 순환 모순에 빠진다. 그래서 저는 평면을 좀 바로잡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용어에 대한 부분도 이게 검찰 개혁이거든요. 저기 뒤에도 아마 이제 검찰 개혁 뭐 어디 많이 써 있던데 검찰 개혁이 갑자기 이제 검찰 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검찰 폐지에 준하는 지금 단계로 가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게 수사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적극 찬성하거든요. 근데 수기 분리의 대원칙이 지금은 어느 순간에 검수완박으로 갔습니다.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자로 좀 갔거든요. 그럼 검수완박이라는 것을 달리 쓰면 경수완독입니다.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 상태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너무 극단론으로 흐르는 거는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본질의 면에서는 최근에 이제 문영배 대행께서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를 많이 강조를 하셨습니다. 사실 시스템 에러 차원에서는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 개혁을 잘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치열한 논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제대로 했으면은 사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2017년도부터 19년까지 특수부를 증강해줬고요. 그때는 수사 기소도 합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이 윤석열 사단 손에 쥐어져 있었고요. 2019년도에 있었던 휴먼 에러는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명이 됐는데 대검의 간부 자리가 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7자리를 특수부 검찰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부터 중앙지검에 있는 2차장, 3차장까지도 모두 특수부 라인으로 도배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 수뇌부들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온갖 사고를 다 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안수사권에 대한 우려를 전 이해를 하는데 당시에 보안수사권을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다치게 할 일은 거의 없었던 것이 모든 인력을 특수수사로 다 빼가지고 윤석열 사단이 검찰을 사유화하고 장난을 쳤기 때문에 일반 형사부서에서는 오히려 인력난이 있고 국민들의 피해 사건은 진행이 안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평면과 용어와 본질의 부분을 좀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다음번에 이런 공청회를 좀 하실 때는 조금 시간을 좀 여유 있게 주시면 저도 말 톤을 좀 느리게 해가지고 전달력 좋게 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짧은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의 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리고 싶은데 조금 정해지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찬성 측 네, 반론에 대한 다시 제 반론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범식 변호사입니다. 먼저 김민하 평론가님이 해주셨던 말에 대한 좀 반론을 드리자면 수사사법관은 검사가 맞다고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고요. 전직도 전문 수사관이 수사사법관으로 전직 5급 이상일 때 할 수 있는 거고 그 반대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 자체가 검사를 중수청으로 데려오기 위한 조항이고요. 그 구조 자체도 똑같지 않습니까?
지휘하거나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로 이어질 것이 법령 안으로 명백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적 전문가가 필요하다면 오히려 뭐 팀장이나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지휘를 부여하면 되지 애초에 선발할 때부터 나누는 것은 정말 계급이 나뉘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 법안에서 제일 아쉬웠던 점은 지금 하고 있는 게 검찰 개혁이지 않습니까? 이 양 법안에는 개혁이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정부조직법이 오히려 더 개혁적이었고 이 두 법안은 검찰청 3대 구조로 그대로 두고 이러면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갖고 있는 청사 그대로 쓰면서 인원 그대로 두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인력 배치나 청사 문제도 병렬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럴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안을 보면서 그냥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둔 채로 법안만 만들어서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닐까. 중수청이라는 것도 결국 특정한 검찰의 수사 집단을 빼와서 하나의 독립된 기관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의심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렇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검찰 인사에서 아까도 보셨겠지만 공판검사 수 매우 부족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지 꼭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공소청으로 가면 당연히 공판검사 늘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부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법안에는 어떻게 공소청 운영할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할 거라고 믿고 있겠습니다. 그거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시범 운영도 곧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조직법이 이렇게 논란이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게 굉장히 아쉽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이게 많은 분의 노력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다시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빠르게 개선되어야 되고 그런 문제들에 저희들도 계속 목소리를 낼 거고요.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서 이거는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속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뭐 어디서든 불러주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하고 정 변호사님은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두 분이 좀 쓰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그래도 남은 시간에 혹시 발언을 조금 아까 김필성 변호사님께 시간이 좀 부족하셨던 것 같은데 쓰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저쪽에 빠진 게 지금 얘기를 어느 정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공수처의 중수청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서 이게 검사에 준하는 게 맞냐라는 이제 논란이 있는데 법을 보시면 이제 지금 공소청법 그전에 검찰청법과 비교해 보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분보장이나 이런 규정들이 거의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업무의 정의도 다릅니다. 여기 예를 들어 16조 같은 경우에 수사사법과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상의 사법경찰관으로 보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둘이. 근데 2항이 두드러 더 있어서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리 적용 및 증거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 다음에 수사가 충실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별도의 지휘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조상으로는 위아래가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신분보장 같은 경우도 징계 절차 이런 것도 다 별개로 돼 있고 심지어 정년도 다릅니다. 그래서 신분에 대해서 파면이 들어가 있는 것만 제외하고는 사실은 그 내에서 완전히 다른 트랙으로 정년까지 다른 트랙으로 올라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은 수사기관의 전문적인 법률가가 상당수 필요하다는 것에 있어서 저희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중수청만이 아니라 국수본에도 필요하고 모든 경찰 조직에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럼 그런 조직들을 다 이원화로 만들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중수청에만 이런 걸 관철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적합하지 않고요. 이게 지금 여기서 현재 법안에서 빠졌으면 초기에 등장했던 중수청 검사를 파견한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 목적을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현재 검찰들을 데리고 와서 처음 스타트를 끊겠다는 거잖아요. 최대 많이 채워서 그러면 검찰이 쌍둥이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가면 연속성을 갖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현 구조대로 가면 아까 이제 최호진 교수님도 장기적으로는 일원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못 갑니다. 정원 트랙도 다르고 경련도 다르고 그 다음에 지휘 체계도 다르고 아예 모든 그런 것들이 신분 보장이나 이런 수준이 다른데 어떻게 갑니까? 이런 문제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델리민주로 생중계를 하면서 지금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양쪽에 다 공유를 해드리고요. 지금 혹시 화면에 띄워질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혹시 양측에서 지금 토론을 더해 주셨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 있으시면 한 분씩만 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찬성 측 우리 최효진 교수님께서. 지금 현재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저도 문제의식을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이제 종전에 했던 검찰 조직에서 수사가 나가고 검사의 관계는 아주 직역 간에 서로 이동이 불가능한 아주 완전히 닫힌 그 이원화 조직이었지만 지금은 전직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약간 유연화시킨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두 트랙을 억지로 나눠가지고 이 들어오는 그 경로를 다르게 하는 것은 저도 수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누군가가 가이딩을 하게 되고 누군가는 또 그 가이딩에 따라 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여지는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 입장에서 그러니까 두 트랙을 억지로 나눠 가지고 그거를 뭐 전직 시험이든 아니면 다른 경로로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종의 직무 중심으로 팀을 짜고 팀장과 그리고 팀장 자리를 놓고 뭐 변호사와 베테랑 수사관이 서로 이렇게 동등하고 경쟁하는 그런 완전 개방형 단일 직제로 신설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팀들은 예를 들어서 뭐 조금 난이도가 낮다는 생각입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전문 수사관이 팀장을 맡고 아니면은 고난도의 경제 범죄 사건이 발생하거나 부패 문제 발생하는 법리적인 논쟁이 많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때는 법률가들이 그때 또 팀장을 맡아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10월 달에 들어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모델이 바로 나올 수 있겠느냐는 현실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서로 간에 이원화이지만은 조금 더 완화된 위원화로 간다면은 그게 나중에는 일원화로 갈 수 있는 중간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이원화가 그렇게 긍정적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네. 제가 조금 네, 황 교수님. 덧붙이겠습니다. 네. 우리 최호진 교수님께서는 시작할 때 그 소프트 랜딩 하기 위해서 지금 이원화 완화된 이원화를 가자고 그랬는데요. 조직이라는 게 한 만들어지면 변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최은의회 엄상섭 의원 등등이 수사권과 기소권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계셨잖아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저는 그 우려가 현실에 안 되기를 바랬고 또 끊임없이 학자들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검찰 건이 너무 비대하고 또 오남정되고 통제권도 없다. 끊임없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거든요. 쉽게. 독일 검찰이 수색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바보라서 권력을 안 가집니까? 수사 인력을 안 두잖아요. 직접 수사 인력을. 왜? 이 제도가 가진 취지가 있거든. 자기들도 그 직접 수사 인력을 가지는 순간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권력을 가지게 되고 또 집중하게 되고 그게 되면 부패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고요. 우리는 그에 반해서 끊임없이 독일의 사례를 오히려 검찰은 역이용한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하니까 검찰이 힘이 빠지더라.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센터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더 만들어서 다시 경찰과 거의 대등한 직접 수사 기관이 됐습니다. 이원화가 왜 필요합니까? 경찰 국수본에도 변호사 출신 법률가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따로 그 경찰이 아니라 그러면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겁니까? 지금 경찰의 경우에는요,
입직 경로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경찰대도 있고 경찰대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조직 내에 불려감이 이렇게 초래한다는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그 경찰 주주는 다른 직급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찰 공무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데 이 수사사법관 전문 수사관 하게 되면 도대체 그러면 중수청을 이거는 중수청 안에서 계속 이번에 특검에서 보셨잖아요. 그 특검 내에 어떤 그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부분 보셨는데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께서 검찰을 악마할 필요가 없다. 잘하는 부분도 있다. 예, 잘하는 부분은 있죠. 예. 저도 그런 점에 있어서는 평가하고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검찰이 정말로 제한적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정말로 치밀하게 감시 견제할 줄 알았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게 안 한 게 그게 검사가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더 문제는 이제 오남용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잘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 오남용 사례가 사실은 치명적입니다. 더 큰 문제는 드러난 거가 이 정도지 안 드러난 건 얼마나 많을까. 뭐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통제를 안 받거든요. 통제를 안 받으니까 얼마나 안 드러난 건 더 많을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왜 그러면 그 검찰은 기소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야 되고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통제를 안 받아야 됩니까? 경찰은 지금 뭐 경찰이 전체적으로 내놓은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10중 통제를 받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검찰은 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왜 통제를 안 받죠? 왜 안 받아야 됩니까? 자, 저한테 그러면-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답을 아니 1분 정도만 예, 드리겠습니다. 30초만 그리고- 쓰겠습니다. 네. 저는 뭐 검찰 악마화라고 제가 아까 하신 부분은 너무 또 거친 언어들이 나와서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쭤본 거고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참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 검사들이 그러면은 보안 수사권의 순기능은 안 하고 왜 역기능만 했느냐? 그동안에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쪽 일만 시켰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저는 뭐 이게 얘가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위상은 전 달라진다고 보고요. 경제 정책을 누가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코스피가 5,000도 되고 2,300도 된다. 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검찰권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수뇌부가 어떤 일을 시켰느냐? 전 그 부분도 좀 보자는 겁니다. 그냥 검찰이 자연 발생적으로 그런 수사들을 했다라고 저는 보지 않고 윤석열 검찰이 검찰총장이었다가 대통령이 되면서 한동훈 검사 같은 특수부 라인들을 다 깔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보안 수사의 순기능은 더 줄어들었겠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한 휴먼 에러 부분도 전 같이 논의를 해야 되고 제도에는 저는 절대 선은 없다고 봅니다. 제도에서 가장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 방안을 우리는 지혜를 모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양측의 의견을 저희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델리민주 통해서 국민들의 질의 중에 지금까지 발언했던 것에서 겹치지 않는 것들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개혁 추진단에 묻는 질문도 있어서 우리 노혜원 부단장님 앞으로 모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수청의 수사 대상 사건에 국가보호범죄를 추가 확대함으로써 지금 현재 국수본의 안보수사 기능하고 중첩이 우려된다라고 하는 지적이 있는데요. 해결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요? 이제부터는 답변을 1분 안으로 짧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는 모든 범죄를 다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에 특화된 거기 때문에 사실 중첩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꼭 안보수사뿐만이 아니라 이 9개 범죄 모든 거에 다 중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 간의 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를 하려는 그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고 저희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한 기능에 독점하지 않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 가지고 견제를 하고 저쪽에서 수사를 안 하면은 우리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긴장감을 줘서 서로 더 잘하게끔 하려는 그 의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국익과 관련되고 중요한 범죄들은 그래서 9개 범죄에 포함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당연히 이제 중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 정신은 중요한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간의 경쟁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선권에 대해서 물론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이제 우선권이 그 중첩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견이 이제 있을 때는 수사기관 간의 이제 조정협의회라든지 아니면은 조정 기준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양측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견제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일단 찬성 측에 검사의 불기소나 조작 기소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어떤 제도가 가능한지, 반대 측에는 경찰의 무차별적인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도 필요한데 어떤 제도가 가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씩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사의 불기소도 심각한 문제죠. 아까 제가 경찰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고 했는데 검찰 기소권도 완전 독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양쪽 다 독점의 상황을 놔두는 것은 국민의 피해로 갈 수가 있다. 그럼 그 독점 상태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경찰은 수사 암장이고 검찰은 그냥 불기소로 덮어주는 거거든요. 그것도 아주 편향적인 기준으로 덮어주는 게 문제인데 전 저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법안에도 일부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시민기소위원회 같은 그런 시민 조직들을 만들어서 민주적 통제로서 불기소한 거에 대한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장치도 또 마련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더 혁신적으로는 예를 들면 경찰 수사를 담당한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담당자가 예를 들면 검사를 상대로 해서 저는 판단을 또 한 번 받아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불기소한 검사를 상대로 한 번의 절차를 더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저는 통제장치를 둬야 된다는 거고 조작 기소에 대해서는 저는 법원의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도 국회가 전 탄핵소추안도 훨씬 더 강화하고 지금 최근에 그 개정된 검사 징계법처럼 전 검사들에 대한 징계도 훨씬 더 강화하고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사들에 대해서도요. 조작 기소를 할 때는 개개의 검사들이 의견을 명시하는 걸 의무화할 필요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후적으로 책임을 묻도록 전 그런 제도적 촘촘한 안전망들을 저는 마련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반대측 의견도 듣겠습니다. 경찰에 대한 무차별적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 필요한데 어떤 네, 제도가 경찰의 무차별 수사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무차별 수사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사실은 강제 수사겠죠. 영장이 필요한 체포, 구속 또는 압수수색 검정이 될 텐데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강제 수사의 경우에는 영장이 있어야 됩니다. 검사가 청구해서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장 청구권을 제대로 행사한다면 경찰이 그렇게 무차별적 수사가 안 될 것이라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경찰 지금 현재의 형사소송법에도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에다 송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혐의가 있다고 본 것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기소 불기소 여부를 결정하고요. 혐의가 없다고 불송치한 것에 대해서도 모든 사건을 다 검찰에 송부를 합니다. 검찰이 90일 동안 이렇게 검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조금 최근에 이제 이렇게 하면 경찰이 사건을 깔아뭉개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요. 모든 사건은 지금 다 킥스라는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에 다 입력이 되도록 돼 있고요. 심지어 예전에 내사라고 하는 근데 요즘엔 입건 전 조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려면 킥스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사건 번호는 아직 부여가 안 됐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유의법 탈법한 행위를 한다면 그 경찰은 범죄입니다. 수사를 하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질문도 역시 반대측에다가 하는 질문인데요. 검사는 무죄평정으로 자신의 기소 사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제도화되어 있지만 실제 작동 여부는 변론으로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부실 과잉 수사에 대해서 제도적 방지 대책이 없는 상황인데 경찰이 민생범죄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약간 근본적인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일단 실제 작동 여부, 검찰의 무죄 평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전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혀 작동하지 않고요. 부실 과잉 수사의 제도적 상태에서 경찰이 민생범죄를 제대로 갈 수 있는지 마지막 문구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도 경찰이 민생범죄 다 합니다. 검사가 심지어 지금 수사기소 분리가 이제 본격화되기 전에도 사실은 거의 모든 범죄, 특히 민생범죄들은 거의 100% 가깝게 경찰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특별히 문제가 뭐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어쨌든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부실 과잉 수사에 대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제3의 독립적 기구를 설치를 해서 수사의 적정성 또는 수사에 대한 인권 침해, 그다음에 감찰,
또 이렇게 수사 결과에 대한 별도의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심사 이런 것들에 대한 제3의 별도의 권한 있는 기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 시민참여위원회 같은 것들은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 상시적인 것도 아니고 특별한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그 검찰에 있어서 그런 경찰에 있어서 수사에 대해서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제대로 된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질문을 보내신 분들은 서운해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다 좀 활용합니다. 자, 질문 네 번째입니다. 중수청의 사법 담당자는 자문 역할만 하도록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 수사 지휘권은 부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데 이거는 제가 지금 수사 지휘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지금 몇 차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읽어드린 걸로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 자, 다섯 번째입니다. 명칭과 관련한 부분인데요. 검사나 검찰총장이라는 명칭 없애고 공소청장, 중수청장, 공소관, 수사관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명칭이라는 것도 뭐 사실 최대한 그 개념 포섭을 해서 짓는 게 전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지금 명칭 가지고서 하기에는 검찰총장이라는 게 헌법에 부여돼 있으니까 전 추후에 개헌하면서 이걸 또 조정하자라는 그 법 단계론적인 해석도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뭐 큰 정당들마다 맨날 그 당명 바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명 바꾼다고 해서 그 당의 실체들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마찬가지로 저 기능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용어 그리고 국민들의 선택, 국민들의 법감정, 전 그 정도를 고려한 선택에서 저는 열어놓고 전 결정, 선택의 문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신인규 변호사님, 이런 의견도 있어요.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도 일각에서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리고 법적으로는 검찰총장하고 부르는 건 이제 공수청장으로 부르는 거죠. 뭐 저는 절충안도 가능은 하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이 안에 대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위헌적인 시비를 삼을 빌미를 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저 명칭을 고수하자는 뜻이 아니라 추후에 우리가 개헌이나 이런 걸 할 때는 반드시 전 바꾸자라는 취지인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이견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지금 공소청법에 보면 검사의 직급을 검사와 검찰총장으로 두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직급이죠. 그러니까. 근데 공소청의 장의 공소청장은 직위입니다. 직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육군본부의 장은 육군참모총장이죠. 그 참모총장은 대장이 합니다. 우리가 육군참모총장이라고 하지 대장이라고 안 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소방청에 보면 소방청장이라고 하죠. 소방청장이 직급이 있습니다. 뭐 차관급인지 뭐 그렇게 돼 있겠죠. 그런 겁니다. 이 직위랑 직급 검찰총장은 직급이기 때문에 그 공소청의 직위의 장은 직위라는 것이죠. 그 직위에 검찰총장이라는 직급을 갖다 놓자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요. 그거 왜 위헌입니까? 그러면 다른 데 다 그렇게 바꿔야지. 그러면 육군 참모총장은 그러면 육군 대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야 돼야죠. 참고로 제가 위헌이라고 얘기한 적은 없고요.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 봐 그러는데 헌법에 검사라는 용어가 나오고 검찰총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건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헌의 시비를 굳이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저는 문제 제기지 저는 그 명칭을 고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보안수사권 관련한 질문을 오늘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수청법 부칙 제4조 공무원 이건 아마 관심이 있으신 분이 올리신 것 같아요. 공무원의 임용 특례에서 검찰직 외에 일반직 공무원도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전문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던데 구체적 내용이 어떤지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이게 시행령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칙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는 이제 수사사법관으로 가도록 그렇게 경력 채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 수사관이 지금 특정직이 아니라 일반직입니다. 한 6천여 명 되시는 분들 그 검찰 수사관들은 그 중수청에 이제 수사관으로 가도록 되어 있고 또 일반직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 1,000명 정도.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검찰청 조직 내에 그 수사관으로 옮길 수 있는 그
직군들이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하면은 수사관으로 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역할을 부여를 할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주는 그런 통로다라고 이제 저희가 저거는 넣어놨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저거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더 네. 넓혀주기 위한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데일리민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안수사권 관련한 질문은 다음에 저희가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되거나 하게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찬반 양측에서 이미 보안수사권 관련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위해서 정리 발언을 각 5분씩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세 분 중에 그러네요.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언론인들께서 저기 뒤에 많이 이제 계신데 혹시 한 2분 정도만 저희가 그럼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어느 언론사에 누구신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궁금한 게 거의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없으신 걸로 그러면 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양측의 마무리 발언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씩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아까 시작을 찬성 측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 측에 먼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부 충분히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뭐 검찰 개혁, 수사 기소의 분리를 통한 검찰 개혁을 하자는 것이 검찰이 정말 악마라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악감정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면 모든 권력은 통제를 받아야죠. 대통령도 통제를 받는데 왜 검찰은 그동안 통제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자는 것도 통제를 받게 하자는 게 근본 취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민주당 그거니까요. 좀 집권 여당으로서 검찰 개혁이 국민들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국민들은 사실 믿고 의지할 때가 현재 상황에서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만 더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네. 좀 구체적인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될 경우에 경찰 통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여기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존재하는 경찰 통제 방식이 적절한지 충분한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입장이 다른 것은 경찰을 통제해야 되니까 검찰에게 권한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 통제는 검찰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논리는 저희가 동의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검찰은 어쨌든 수사권 구조에서 일단 배제가 되고, 왜냐하면 마치 이제 국회가 법을 만드는 것처럼, 그리고 법원이 재판하는 것처럼 공소제기에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완전히 이제 정리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견제 균형을 얘기를 해야겠죠. 하지만 수사권을 독점하게 된 경찰에 대해서도 검찰과 상관없이 유효한 그런 외부 통제,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수사권 행사에 대한 여러 견제 구조 같은 것들이 진지하게 논의돼서 관철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저는 주로 논의되는 무슨 시민 참여하는 그런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식의 방식들은 이제까지 효과를 본 적이 거의 없어서 그런 식의 내부 통제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건 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러시네요. 시간이 아직 2분 남았었으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검찰 개혁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검찰 개혁이 실패했던 이유에 대해서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검찰이 검찰 개혁을 돕지 않았고 경찰도 거기에 대해서 좀 미온적이었고 예산이나 인력의 투입도 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검찰도 개혁의 방향이 정해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도움을 주시길 바라고, 행정안전부와 법무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나가는 걸 해야 될 거고요. 유인책도 저는 중수청이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이 마련되고 예산이라 이런 것도 충분히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력이 충분히 갖춰졌을 때 개혁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비판은 받겠지만 비판을 받더라도 앞으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찬성 측에 또 정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 검찰 수사권과 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했고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가 지금 실현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세부 강론에 대한 우려나 걱정은 분명히 경청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사사법권이라는 명칭 문제, 그다음에 이원적 구조에서 올 수 있는 사실상의 어떤 지위의 모습이 갖춰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 그다음에 중수청의 범죄가 조금 더 대상 범죄가 9개로 넣기 때문에 좀 더 확대될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 결국은 이거는 인력 운영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국회가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 생각하고요. 수사 범위의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은 시행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 가지고 이게 적절하게 통제가 될 것인지 아니면 과도하게 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나올지는 결국은 시행령을 통해서 충분히 좀 보완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제 같은 학자들은 이런 지속적인 어떤 모니터링이나 이런 그런 걸 관찰하면서 좀 보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걱정은 이겁니다. 완벽한 법안을 기다리다고 결국 이게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가. 아주 어떻게 말하면 좀 지엽적이고 조금은 충분히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논의를 계속 핑퐁 오가다 보면은 결국 시간을 놓쳐버리면은 결국은 아무것도 되지 않을 걱정이 솔직히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중수청법이나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건물에 골조를 세우는 것이고 그 안에 세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국회에서 다양한 어떤 우리 전문가들이 와서 또 멋지고 괜찮은 것을 채워가는 그런 작업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운영상의 묘가 조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우리 신인규 변호사님. 예, 저도 사실은 지금 뭐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논의가 뜨겁게 전진되어 온 배경에는 억울한 피의자와 억울한 피해자가 모두 저는 지금까지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진지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억강부약이라는 그 사자성어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은 게 강한 거는 억제하고 그다음에 약한 거는 더 부축해주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형사부, 거긴 또 부양시켜주고 특수부라고 하는 인지수사를 가지고 먼지털이 수사로 아주 정치화된, 그리고 실제로 정치 권력까지 나아갔던 그 특수사에 대해서는 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억특, 부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한 번 더 저는 세밀하게 좀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명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상당히 좀 논란을 일으키긴 했습니다만 전 동의하는 부분이 이재명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특수부를 키우지 않았거든요. 검찰을 통해서 하지 않았고 특검법을 통해 가지고 임시적으로 그것도 외부의 독립된 기구를 통해서 이 과거 정권에 대한 문제들을 정리했기 때문에 과거와는 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의회에 다수 의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정권 때는 의회 구조가 다수 의석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국회에서는 힘이 많이 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는 지금 특수부의 빚도 안 졌고 또 국회의 다수 의석도 2028년도까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차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논의를 좀 면밀하게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저는 계시는데 억울한 피해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2차 피해로 연결되거든요. 국회 앞에도 오시면요. 억울한 피의자의 피해 사례도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으니까 이제 주로 인터뷰 면에서 우리가 보지만은 실제 국회 앞에는 억울한 피해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누구 수사 안 됐다, 누구 묻었다라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 피해자들의 목소리, 정말 이름도 사회에서 기억해주지 못하는 것이 정말 죄송할 따름인데 그분들의 마음도 우리는 끝까지 이 개혁안에 저는 담아내야 된다. 그리고 집권 여당으로서는 저는 그 막중한 책임을 다해주시고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에서는 저도 힘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께서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네요. 네. 일단
뭐 앞서서 많은 좋은 말씀 저도 들으면서 많이 배웠고요. 근데 이제 몇 가지의 이제 좀 의문은 저는 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검찰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도 이제 검찰이 어떤 그러한 권력 기관화된 상황에서 검찰이 모든 거를 독점하고 하는 것들은 당연히 이제 그것은 부작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중수청에 있는 이 수사사법관이 이제 검사냐의 문제에 대해서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렇지 않다는 점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검사만이 이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타지 소설을 읽어도 뭐 전사가 있고 마법사가 있습니다. 전사가 상대하기 쉬운 적이 있고 마법사가 상대하기 쉬운 적이 있죠. 그것처럼 자기가 이 법률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상대하기 쉬운 범죄가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또 경찰 출신의 상대하기 쉬운 범죄가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었을까라는 것을 요 정부 입법 예고안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검사는 해병대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해병대 영원한 해병대라고 그랬는데, 이거 행안부 밑에 있는 중수청인데 법무부에서 와가지고 이제 그 검사의 제대로 된 이제 뭐 검사의 모든 권한을 갖고 오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이제 영원한 또 검사인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중수청은 제2의 검찰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제가 우려는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과잉된 어떤 그런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지금 이제 또 하나 이 마무리 발언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정부 입법 예고안에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에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셨던 분들이 얘기한 게 많이 반영이 돼 있고, 그걸 현실적으로 구현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수청에 검사가 가야 된다 이 얘기도 있었고, 또 이 중수청을 만약에 법무부에 뒀으면은 수사사법관이라는 걸 둘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냥 인사이동하면 되니까. 근데 행안부에 뒀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실제로 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고육책으로 나온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당에서 좀 면밀하게 살피셔서 이 책임 있는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국은 이 조직은 중수청은 그래서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성공해야 되는 조직입니다. 검찰개혁의 차원에서 중수청이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이게 애매한 사람들만 모여갖고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 그러면 거봐라.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이 이게 뭐 결론이 이게 뭐냐 이렇게 될 거거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견제 장치도 있어야 되지만 수사를 제대로 잘해서 민생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꼭 검사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기 위한 논의를 좀 더 방점을 찍고 여당이 책임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양측 전부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박수를 한번 좀 드리고요. 양쪽에. 저희가 2시간 조금 넘게 달려왔습니다만 옆에서 자리를 한 번도 들썩이지 않으시고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정청래 당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제 말씀 전에 우리 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있죠? 질문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늦었지만 짧게 해주시고 짧게 누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반복했던 내용인 것 같긴 한데요. 그 노영 부장님께 모두 말씀에서 수사권 보존을 위해서 이력의 이관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잘 안 들리거든요. 수사권 죄송한데 보존을 위해서 네, 마이크 대고. 네, 수사권 이전을 위해서 그 인력의 이관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중수청의 수사사법관이랑 전문수사관의 지휘 체계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인력이 이관되면 사실상 그 이제 검찰과 수사관의 지휘 체계가 그 법률 불문적으로 약간 고착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을 뭐 단순히 승진의 공평성으로 극복이 가능한지 아니면 다른 제도적 보완점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누구한테 여쭤보는 거죠? 그 부단장님. 부단장께. 네, 노회원 부단장님 잠깐 짧게 답변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 조직은 항상 그러니까 기능이 이관되면 인력이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거는 기본인데 그대로 기능이 있지. 검사는 원래 수사권과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금 문제라고 해가지고 그 수사권만 떼어가지고 행안부 밑에 있는 그 중수청이라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수사만 하도록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능이 이관이 되지만 이거는 그 여기에 있는 그 수사를 했던 검사랑 중수청에 있는 수사사법관은 기본적으로 기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독점을 했고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사 권한만 갖고 있는 그 법률가를 이제 수사사법관이라고 해서 붙인 거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이제 드린 거고, 다만 수사 기능만 떼서 일로 가고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조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지휘 체계를 아까 사실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16조 가지고 이제 김필성 의원님께서는 이거는 저기 그 지휘 감독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거는 공무원의 그 기본 체계를 모르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공무원 조직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 감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직은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와 수사관은 검사가 헌법에서도 나온 별도의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조하는 기관으로 수사관이 작동했지만 지금 행정부 내의 조직에서 다 똑같이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16조 자세히 보시면은 그거는 별도 권한을 준 게 아니고 수사사법관이 그런 법적인 책임성을 다하도록 의무를 부여를 한 거예요. 책무성을 부여를 한 거고 그걸로 인해서 지휘감독 체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 뒷부분 조문 보시면은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휘 감독한다. 이거는 모든 공무원의 기본 원리고 같은 직무를 하기 때문에 그 보직에 따라서 지휘 감독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지 수사사법관이 전문수사관을 지휘 감독하는 관계는 아니다. 이거 저희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부분이 잘 오류가 수정이 안 된 채로 계속 재생산이 되는데 이거는 좀 팩트 차원에서 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장 대표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까? 네, 이것이 민주주의다.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을 한 일에 이처럼 유익한 토론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대단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토론을 들으면서 저도 많은 부분을 배운 것도 많고 또 새로운 인식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그러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한 변하지 않는 원칙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 그것이 민주주의에도 맞다. 그리고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만구의 진리를 다 동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많이 경도되어 있던 것을 가운데 중앙으로 맞추려면 왼쪽으로 더 힘을 줘야 되는 것은 물리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의 능력을 믿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것은 생각해 보면 무기대등의 원칙 이런 부분을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에게도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줬다면 검찰과 과연 못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경찰의 역량도 많이 커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은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만 보통 했습니다.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을 했는데 뭐 여러분 평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입견, 편견 이런 것은 이를 좀 망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법사위원장은 오히려 법조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 눈에 밟히는 또 인연과 관계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낫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방향과 속도 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한다. 그러면 지방자치제도를 찬성하는 것인가 반대하는 것인가? 저는 반대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 방향에 찬성합니다. 다만 이래서 지금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반대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상태까지의 소중한 하나의 결론, 양측의 합의점을 본 것은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수사사법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 하는 부분은 양측에서 공감대를 이룬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론의 소중한 보람이 아닌가, 결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는 것 빼고 다 몰라. 저 사람은 모르는 것 빼고 다 알아. 이게 똑같은 말일 수 있지만 어감상 다를 수 있지만 여기에서 나름대로 또 함의하는 의미는 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검사는 다 나빠. 경찰은 다 좋아. 경찰은 다 좋아. 경찰은 다 나빠. 예를 들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방식 그거를 해결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 방안을
내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토론에서 나온 아주 귀중한 의견들 저희가 잘 참조해서 정말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법안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님들 늦게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